안녕하십니까. 도경 김문식입니다. 오래간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운 보는 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대운을 보는 법, 세운을 보는 법, 그리고 이걸 이제 마친 다음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당선이 될 건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 보는 법을 우리는 흔히 행운이라고 하죠. 행운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이렇게 좋은 운이란 의미가 아니고요. 운이 간다는 뜻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운이 흘러간다는 의미가 행운이란 뜻인데, 사주를 보는 법을 알면은 행운을 보는 법도 유사해요. 사주간명법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이 뭐예요? 항상 계절 하잖아요. 그래서 계절을 통해서 사주를 보는데, 그 계절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러면 그 계절이 거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주를 보는 법은 먼저 사계절, 그러니까 계절이니까 사계절을 또 이렇게 8개로 나누어서 8개 당명을 통해서 1년 전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8개로 나누어서 본다는 것은 저기 용신과 희귀신을 기준으로 본다는 의미인데, 이 속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기후를 보는 것은 이제 조우라고 하죠. 그러면 그 조우를 비롯하여서 그 환경 변화, 그러니까 합충 변화에 의해서 변화되는 환경에 맞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 운 보는 거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미 사주에서 거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대운을 습관적으로 써놓게 되는데, 사실 대운을 보는 법을 알고 대운을 쓰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대운에서는 그 사주에 출생한 원령의 변화가 대운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주 원령의 변화가 대운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령 내가 자월에 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인생을 살다가 절반을 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절반이 5잖아요. 5까지 왔다라고 했을 때 운이 순행을 해서 왔느냐, 역행을 해서 왔느냐에 따라서 겨울에서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왔느냐, 아니면 겨울에 태어나서 가을을 지나서 여름으로 왔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흔히 순행을 한다는 것은 몸으로 간다는 뜻이고요. 몸으로 살아간다는 뜻이고요. 역행을 한다는 것은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순행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자연의 법칙대로 이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때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라는 뜻이죠. 자기 능력보다는 그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사고방식을 가져라. 그것이 이제 순행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역행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거꾸로 거슬러서 가는 거니까 때에 맞추기보다는 자기 능력을 먼저 만들라는 사고방식이죠. 능력 위주 사고방식과 세상이라고 하는 때에 맞추는 사고방식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순행하는 자는 환경중심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되고요. 자기 개인적인 능력을 자꾸 내세우게 되면 환경에서는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역행으로 가는 사람은 능력을 만들려니까 자꾸 환경에 적합하게 맞추려고 하다가 보면은
자꾸 그 환경에 의존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니까 의탁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운을 가느냐 순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철학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절의 변화가 명리의 근본 바탕이라는 인식을 꼭 가지셔야 되는데 대다수가 그런 인식을 하지 않고 대운에서 육신의 상승상극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건대운이다, 정제대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맞지 않을 수밖에 없죠. 맞을 수가 없어요. 대운은 원령의 변화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절의 변화예요. 그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내가 얼마나 그 계절에 합당한 준비를 했느냐를 보는 것이지 그 대운에서 성패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좋고 나쁨이 대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사주에서 결정이 되어 있어요. 흔히 운칠기삼이라는 말들을 하는데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아무리 운이 좋아도 자기가 그 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운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지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잘못된 논리 때문에 용신운이 들어오면 좋다고 하고 기신운이 들어오면 나쁘다고들 하잖아요. 용신운이든 기신운이든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것이 중요하지,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면은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 뿐이에요. 운이 아니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고 올 한 해가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사주를 보면은 그 사람이 평소에 준비를 하는 사람인지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인지가 나와요. 유감스럽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맞추어서 하는 준비가 있고 환경에 맞추어서 하는 준비가 있어요. 가령 자신이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고 우겨도 환경에 쓸 수 없는 준비를 했다면 그 준비하지 않은 것과 같은 거죠. 운이 와도 쓰지 못할 준비를 한 것과 다름없잖아요. 물론 환경에 맞지 않더라도 자기가 잘하는 일이나 아주 자신 있는 일이라면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했느냐, 얼마나 그 경쟁에서 누구나가 좋아하는 일, 누구나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얼마만큼 그 분야가 치열한 분야인지를 알아야 돼요. 대개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태어날 때 원령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고 당령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결국 타고난 환경이라는 것이 있고 그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 자질이 있어요. 물론 자기가 타고난 자질이 뭔지, 타고난 능력이 뭔지, 그리고 능력이 스스로 부족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일단은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배운 것이 쓸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자격증 땄는데 쓰지 못하는 자격증을 땄다면 바로 장롱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환경에 맞지 않거나 내 자신과 맞지 않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내가 준비했으나 준비하지 않은 것들이 태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이 있는데 그 두 개는 의미가 틀려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또 환경과도 잘 맞아떨어진다면 그거야말로 행운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게 요즘 유행이야. 이게 요즘 통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분야는 경쟁이 치열해요. 그러면 그 치열한 경쟁자들 중에서 그 일이 자질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미 우열이 드러나. 명리에서 되게 이도라고 해가지고, 나는 직장 생활을 하라고 태어났는데, 난 직장 생활 정말 하기 싫어. 나는 사업을 할 거야. 나는 그냥 노래하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 이렇게 이제 자기가 그 일이 좋아서, 자기가 원래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거를 버리고 자기가 이도를 택하는 사람이 있고요. 학교 졸업을 했는데, 이제 취직을 했는데, 해서 보니까 모든 것이 여의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도를 하더라도 두 가지 방식이라는 거죠. 내가 원해서 하는 이도가 있고,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환경에 맞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직업을 바꾸는 이도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이도는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성공을 하기까지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30년, 40년 후에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투자하시겠어요? 과연 몇 사람이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갈 수 있겠어요? 아마 주변에서 가족들이 아마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하지 못하게 말릴 거예요. 그런 거를 무시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묵묵히 밀고 나가는 뚝심이 없다면 일찍 포기하고 환경에 맞게 살도록 권장드리고 싶어요. 일단 대운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신이 처음에 타고난 원령에 맞추어서 변화하는 계절에 내가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게 운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자기 자질을 때에 맞추어서 준비하고 활용하면서 살 것인지, 그 활용은 세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신이 타고난 재주를 포기하고 세월과 타협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세월과 타협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 것인지,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사주와 대운에서 보는 건데, 대운을 보는 것은 주로 오행의 상생관계를 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 대운은 준비하는 환경을 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준비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세운에서 나타나요. 그러면 세운을 보는 법은 대운을 보는 것과는 다르겠죠. 대운은 자기 개인 운이라면은, 세운은 지구에 있는 모든 이들한테 똑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준비한, 대운에서 준비한 것과 내가 타고난 사주를 가지고 올해에 새롭게 들어오는 운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경쟁력 있게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느냐 쓰지 못하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또한 그런 것뿐만 아니고 가족관계라든가 사회관계, 인간관계를 통해서, 직장에서 동료관계, 상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로? 성패로 나타나잖아요. 이것을 이제 생화극제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운을 통해서 인간관계와 경쟁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는 건지를 보는 거예요. 대운에서 환경의 변화를 지혜롭게 극복할 것인가, 세운에서 직업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런 환경 극복 현상, 인간관계 극복 현상을 봐야 되는데, 이 보는 방법은 생과 극을 통해서 봐요. 사회의 변화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는 생극으로 보는 거고요. 그것을 이겨내는 모양은 생화 극제로 보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것은 계절을 보는 거고요. 그 계절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는 상생상극으로 보는 거고요. 내가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는 생화 극제로 보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는 음양으로 보는 거고요. 그 계절의 변화에 맞추어 나타나는 현상은 오행의 상생상극으로 보는 거고요. 거기에 인간이 참여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생화극제로 보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어떠냐는 육신의 상생상극을 보는 거고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 성패를 보는 것이 생화극제라고 하는 거죠. 또 세운에 따라서 월운이라는 것도 있죠. 10월이면 10월달, 11월이면 11월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운이 가면서 변화하는 계절의 모양이 월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모양을 이제 월운이라고 해요. 월운도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운이에요. 세운의 변화에서 법이나 제도의 변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또 국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삶의 영향을 보는 것이 세운이죠. 하루하루에 또 음양의 변화에 따라서 기분이나 컨디션이 막 바뀌죠.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 있죠. 그 영향이 뭐예요? 하루의 일과에서 나타나요. 그 일과에서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그날 기분이나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되는 수가 많아요. 그것을 보는 것은 일진이라고 해요. 일운이죠. 하루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주를 보는 방법은 다시 말하자면 계절을 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오행의 생극제화, 육신의 생극제화는 자연과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 속에서 연운을 보는 거다. 대운을 보는 것과 연운을 보는 사고방식이 달라야 된다. 대운에서 절기에 맞추어서 준비하는 모양을 보는 것이고, 연운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대운에서 신축 대운이 온 것과요, 연운에서 신축년, 내년이 신축년이죠. 신축년이 온 것은 너무나 다른 문제인데 똑같이 취급할 우려가 있어요. 이걸 정리를 이제 하면은, 대운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절의 변화를 보는 것이고, 그 계절에 맞추어서 준비하는 사람의 노력을 보는 것이고, 세운이라는 것은 매년 새롭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주와 대운에서 준비된 능력을 통해서 그해 경쟁과 승패, 대인관계, 인간관계의 조화를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통해서 풀어나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순서는 먼저 지지의 합층 변화를 통해서 환경의 변화를 보고요. 또 8개의 당령용신을 통해서 희귀신의 배합관계를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요. 그 다음은 육신의 상생상극, 격국의 희귀신을 통해서 차례로 이제 보는데, 순서대로 보는 건데, 주어진 자질과 주어진 능력은 용신과 희귀신의 조화로 보고요. 대인관계 속에 나타나는 각종 사건과 사고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나 간극은 육신의 생화극제를 통해서 보시고, 직업적 성패나 부귀 빈천의 문제는 격국을 통해서 판단해요.
세운이라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오는 것이니까 개인의 사주와 대운으로 준비한 것을 직접 내가 원래운과 관계가 없으면 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와 대운에서 준비한 능력이 원래운과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하튼 대운은 계절의 변화를 보는 것이니까 처음에는 가능하면 계절만 보시고요. 생화극제를 대운을 통해서는 보지 마세요. 영운에서만 판단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운 보는 법을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보시고 어떤 것이 궁금하다라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다음 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잠시 여러분들 아니 모든 전 지구의 사람들의 관심 사항인 미국 대선에서 과연 누가 당선될 건지 잠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트럼프 사주고요. 이거는 바이든 사주인데 트럼프는 병술, 갑오, 기미, 기사. 대운수는 8대운이고 격은 8대운이니까 병화가 사령했고 병화가 토관이 되었죠. 그래서 정인격에 관인상생이 정확하게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재생관은 되고 있지 않죠. 네. 정인격이 일간이 근황하죠. 원래 정인격이라는 것은 정인으로 신앙해야지 일간으로 신앙하면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관이 되지 않아서 격이 떨어졌고 관인상생이 되지만 일간이 신앙함으로 이 정인격은 파격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합격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 말은 정인격은 관이라고 하는 국가에 적합하게 행동해야죠. 그런데 일간이 관보다가 더 왕하니까 어때요? 관아 내 말을 들어라. 국민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이러죠. 그러니까 상당히 개인적 사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바이든은 이몽, 신해, 정축, 갑진, 해월의 정화가 해월의 6대운에 간목이 사령했죠. 간목이 사령했고 임수가 투관이 되어서 정관격에 관인상생이 정확하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재생관이 되고 있죠. 재생관이 되고 있는데 경자년에는 새롭게 재생관을 하고 있죠. 정제가 와서 재생관을 하니까 정제라는 건 뭐예요? 이분한테 이분이 민주당이죠. 민주당에 있는 당원들이 이분을 지지를 많이 한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재성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국민들이 이 사람을 지지해요. 정인격이 이거는 파격이 아니고요. 요거는 정인격인데 격이 좀 파격 내지는 원래는 이제 상관이 맞죠? 상관이 왔어요. 이분한테는 상관이고 이분한테는 이게 정제예요. 상관을 제화하죠. 근데 제화를 해본 적이 없죠. 지금까지 한 번도 상관을 제화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상관을 정인이 제화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관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관이 살아날 수가 없고 정제가 와서
이 사주가 무슨 간목을 상극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정제가 와서 관을 생겨주는 거예요. 제극인이 될까 우려하는데 제극인이 아니고 관인상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령 정제가 와서 제극인을 해도 이 사주는 상관이 살아나는 운이기 때문에 나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아무리 두 분이 치열한 경쟁을 해도 바이든이 당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주상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주가 인터넷에 떠다니는 사주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사주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보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될까? 아니면 바이든이 당선이 될까? 해봤는데 바이든이 당선이 되는 걸로 저는 봅니다. 결과는 이제 얼마 후에 나타날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